안녕하세요.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 박지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요즘은 다매체, 다채널의 시대죠. 영상 문화가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는데요. 이런 변화는 방송 제작 환경으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미디어는 시청자들이 직접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소통의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 원주 MBC에서는 시청자 영상 동호회를 운영해서 지역민들과 함께 이 미디어를 통해서 다양한 시각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한 해 동안 동호회원들이 직접 제작한 프로그램을 만나볼 텐데요. 우리 지역에 대한 따뜻한 관심과 사랑으로 완성한 이야기들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우리가 다니는 길, 우리가 사는 마을 등 각 지명에는 기원이 있고요. 또 역사적인 의미를 품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곳에 살면서도 의외로 그 뜻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 첫 시간에는 가까운 우리 지역의 숨은 이야기를 만나봅니다. 전통과 문화를 고스란히 간직한 채 마을을 소중히 지켜가고 있는 신림면으로 떠나보시죠. 인구 35만 명이 거주하고 25개 읍면동으로 이루어진 강원도 수부도시 원주. 귀한 손님이 오셨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귀래면이 원주의 남쪽을, 큰 물을 막아 넓은 평야에 물을 댔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문마급이 서쪽을 지키고 있으며, 한지의 원료로 사용되는 당나무가 많이 자생한다고 해서 이름 붙여진 호저면이 북쪽에 자리하고 있다. 그렇다면 원주의 동쪽에 위치한 신림면은 어떤 역사적 사실이나 전설을 품고 있을까? 신림이란 그 특이한 지명의 유래에 대해 호기심이 생겨 찾아가 봤다. 원주 시내에서 관설동을 벗어나 5번 국도를 따라 제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치악산 금대계곡이 나온다. 여기서 금대계곡 쪽으로 좌회전을 하지 않고 계속 직진을 하면 제법 높다란 고개를 만나게 되는데, 이 고개가 바로 치악제다. 치악제 정상에 오르면 휴게소가 하나 보이는데, 일제시대에는 이 휴게소 주변 마을을 가리파라고 불렀다. 때문에 이 치악제도 한때는 가리파 고개로 불렸었다고 한다. 치악제 정상 휴게소에서 맞은편을 바라보면 가리파 성황당이 있다. 가리파 성황당은 근현대 들어 새마을 운동을 하면서 없어졌다가 최근 복원을 시켜놨다. 이 성황당은 옛날 보부상들이 조금씩 돈을 걷어 지었다고 하는데, 장사를 하기 위해 등에 짐을 지고 고개를 넘어다니던 보부상들이 호랑이를 만나 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 이 성황당에서 산신령제를 지내고 건너편 가리파에 있는 주막에서 하룻밤을 묵었다가 다시 길을 떠났다고 한다. 좌회전을 해서 1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마을을 지나 치악산 쪽으로 들어가면 구슬하는 굿당이 나타난다. 각 방에서는 집안의 애군을 물리치고 가족의 건강이나 성공을 기원하는 굿판이 매일 벌어진다고 한다. 그렇다면 굿이란 무엇이고, 그 많은 치악산 자락 중에서도 왜 이곳 신림에만 굿당이 많이 존재하며 매일 굿판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고통 속을 헤매거나 떠도는 원귀를 불러들여 천도하고, 인간의 몸에 빙이 돼 사는 원혼들을 찾아내 있어야 할 곳에 돌려보내는 일, 또는 죽어서 귀신이 된 영혼의 업장, 사람의 업장을 닦아주는 일이라고 한다. 한편 신림 면소재지를 지나 성남리에 들어서면 금지된 숲인 성황림이 나온다.
이 금지된 숲은 천연기념물 제93호로 지정돼 있으며 이 성황림 안에는 치악산 신에게 제를 지내던 성황당이 있고 그 성황당 옆에는 신목인 300년생 엄나무가 성황당을 지키고 있다. 우측에는 200년 된 전나무가 올곧게 서서 금줄을 두르고 당당하게 여신각을 호위하고 있다. 이곳 성남리 주민들은 신들의 숲인 이곳 성황림을 보존하기 위해 무사람들의 출입을 일체 금지하고 있다. 다만 1년 중 봄과 가을에 한해 2번만 개방을 하는데 매년 음력 9월 9일에 열리는 성황제날,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 성황림을 찾아 치악산신에게 가족의 건강과 무사안녕을 기원한다. 그렇다면 과연 숲을 이룰 정도로 신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신림이란 지명이 붙게 된 걸까? 그 신림은 이제 원주에서 가장 오래된 그런 이제 이 지역인데 말 그대로 한자 뜻대로다가 보면 신이 많이 있는 숲, 뭐 신들이 있는 숲, 뭐 이렇게 이제 직역이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라 시대 때 보면은 이제 의상대사에 네 번째 제자가 신림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의상대사의 그 네 번째 제자인 그 신림이 지금 그 동네에서 강학도 하고 포교 활동을 벌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동네 이름이 이제 신림이 되었다. 뭐 이런 이제 두 가지 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자는 이 한자 뜻대로 신들이 있는 숲, 또한 신이 많이 있는 뭐 동네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의상대사의 제자의 이름을 따서 신림이다. 이게 두 가지 설로 나뉩니다. 신림면은 통일 신라시대 구주 오소경 중 북원경에 속하던 지역으로 조선광무 9년인 1916년 신림면이란 지명을 얻게 된다. 신림면은 현재 14개리로 구성되어 있으며 1922세대에 3,800여 명이 거주하고 있다. 최근에는 황돈리에서 만드는 쌀을 넣어 만든 찐빵이 관광객들에게 인기를 얻으면서 쌀찐빵 골목이 형성돼 지역 경제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강원도 고유의 음식인 감자떡도 인기라고 한다. 원주에서 신림면을 가기 위해 치악제를 넘어가면 금창리가 나온다. 이곳은 치악산을 배경으로 하고 있어 조선시대는 물론 6.25 전쟁 당시 군사적 요충지로 남한군과 북한군의 전투가 잦았다고 한다. 이곳 둔창마을의 지명과 관련해서는 두 가지 설이 있다. 먼저 조선시대 관청의 운영 경비를 조달하기 위한 토지를 둔전이라고 했는데 이 둔전에서 생산한 쌀을 저장하던 창고가 있어서 둔창이라고 했다는 것. 또 하나는 쌀이 아니라 검을 보관하던 창고인 검창이 금창으로 바뀌었다는 설이다. 금창리의 가장 큰 자랑은 아무리 가물어도 마르지 않는 생명줄과 같은 금창 계곡이다. 산골짜기에서 내려오는 물이 만나 계곡을 이루고 우거진 나무들이 계곡을 감싸고 있다. 삼복더위에도 더위를 느끼지 못할 정도로 시원함을 자랑하다 보니 여름이면 수많은 도시인들이 찾아와 휴가를 즐겼다. 여기에 최근에는 피서객의 차량에 지역 주민이 다치는 사고까지 발생하자 더 이상 금창계곡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철조망으로 계곡의 출입을 막아놨다. 금창리를 지나 신림 면소재지를 거쳐 제천 방향으로 가다 보면
오른쪽으로 구황리가 나온다. 이곳이 바로 강원도에서 세 번째로 오래된 용소막 성당이다. 용소막 성당은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106호로 지정된 곳으로 풍수원 성당과 원주 성당에 이어 강원도의 세 번째로 설립된 성당이다. 지금의 건물은 1915년 시잘레 신부가 준공했다. 붉은 벽돌로 지은 시골 성당의 모습은 한 폭의 그림 같은 풍경으로 성당구역의 엄숙하고 근엄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이곳 가나안 농군학교는 우리나라 농민운동과 농민교육의 대표적인 기관이다. 1973년 이곳 신림면에 제2가나안 농군학교가 설립되면서 체계적으로 농민을 교육하고 농촌 및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기 위해 시작했으며 교명에 들어있는 농구는 근면한 농부의 태도와 개척정신으로 무장한 사람을 의미한다. 현재 가나안 농군학교는 정신교육, 공동체 교육, 지도자 교육, 전인 교육을 통해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고 있다. 불교 태고종의 승려이자 명주사 주지인 관장의 개인 수집품이 전시된 고판화 박물관은 치악산의 한적한 자락을 언덕 삼아 파란 잔디 위로 단정하게 지어진 황토빛 건물이다. 전시실에 보관되고 전시 중인 유물들은 모두 3,000여 점이 넘는데 우리나라의 고판화부터 중국, 일본, 티베트, 몽골 등 아시아 전역에서 수집한 판화들은 하나같이 가치를 인정받는 유물들이다. 중국에서 전해진 한 폭의 그림 같은 판화 작품 중에는 현지에서도 구할 수 없는 귀한 작품들이 많아 미술사학을 연구하는 외국의 학자들도 이곳을 찾는다고 한다. 신이 많이 존재해서 신림이 됐든, 신림이란 이름을 가진 스님이 포교 활동을 해서 신림이란 지명을 갖게 됐든, 현재 이곳 신림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에게는 신림이란 지명에 대한 유래가 주는 의미보다 현재 신림이 갖고 있는 문화유적이나 역사적 교훈에 더 큰 의미를 두고 이웃끼리 따뜻한 정을 나누며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에서 신림의 밝은 미래를 예측해 본다. 마을의 오래된 전통과 문화를 지켜가는 신림면이었습니다. 정말 다양한 매력을 담고 있는 마을이 아닐까 싶은데요. 옛 선조들의 삶의 모습을 그대로 이어나가며 우리의 전통 문화를 현대의 생활 속에서 함께 호흡하고 나누어야 한다는 게 주민 모두의 생각이라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라져가는 전통 문화를 지켜내며 마을을 조화롭고 아름답게 잘 가꿔나가길 바랍니다. 이번엔 열심히 배우고 일한 것을 사랑으로 돌려준다는 한 남자의 이야기입니다. 대체 어떤 사연인지 그의 특별한 재능 나눔 속으로 함께 동행해 보시죠. 이 남자를 아십니까? 강원 365에서 리포터로 맹활약 중인 동환 씨인데요. 오늘 이 남자의 조금 특별한 일상을 들여다보려 합니다. 이른 아침, 동환 씨를 찾아 그의 집 근처로 갔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아침부터 뭐 하세요 지금? 저희 오늘 그 원주 의료원에 그 공연이 있어갖고요. 그거 이제 공연 준비하느라고 지금 장비 좀 싣고 있습니다. 트렁크에 내 믹서 있고 나머지 케이블이랑 다 있는데 차 실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지치다야. 네. 아니 왜 이렇게 가게도 운영하시고 공연까지 하시는 거 힘들지 않으세요? 뭐 좀 귀찮긴 해요, 솔직히요. 힘들기도 하고. 근데 처음에는 힘든데요. 하고 나면은 그 뭐라 그럴까요? 또 보람이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습니다. 커피 트럭을 타고 공연장으로 출발. 도착하자마자 무료로 나눠줄 음료 준비하랴
공연 준비하랴 정신이 하나도 없는 동환 씨. 그렇게 시작된 공연. 얼쑤절쑤 환자들 모두 공연을 즐기고 있네요.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동환 씨도 노래를 한 곡 불러봅니다. 오늘 공연 어떠셨나요? 오늘 초반에 솔직히 긴장도 많이 했는데요. 지금 보니까 환자분들이나 보호자분들께서 되게 즐거워하는 거 보고 저도 같이 덩달아 즐거웠어요. 그래서 좀만 다행이었던 것 같고 오늘은 근데 제가 솔직히 이 공연에 좀 집중하다 보니까 그 무료로 나눠지는 차는 신경을 못 썼는데 아까 막 중간에 전기도 떨어지고 막 정신이 없었어요. 근데 의외로 반응들이 좋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마침 저희가 그 몸에 좋은 그냥 허브티 같은 걸 준비하다 보니까 나이 많으신 분들이 더 많이 찾아주셨던 것 같아요. 며칠 후 또다시 그를 찾아갔습니다. 또 어디 가세요? 지금 한라대학교 가는 중입니다. 한라대학교요? 네네. 거긴 왜? 한라대학교에 그 원주 스토리라는 팀이 있는데요. 그 팀과 지금 공동으로 캠페인 진행 중인 게 있어서 그 상의 좀 하려고 지금 가려는 중입니다. 제 성격이 가만히 있는 성격이 아니라서 뭔가 자꾸 하고 싶다 보니까 이렇게 좀 또 좋은 팀들도 만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팀들과 좀 새로운 걸 좀 선보이고 싶어서. 또 다른 도전을 앞둔 동환 씨인데요. 안녕하십니까. 저희 상의 좀 드리려고 찾아뵀어요. 이제 바로 그러면 캠페인 이번 달 거 시작할 게 많아요. 그러니까요. 들어왔어요? 얘기 한번 나눌까요? 네, 그럼 바로 이동하실까요?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부터 먼저 뭐랄까요, 봉사를 해드려야 됩니다. 비용을 그렇게 만들고 그러던데. 어떤 캠페인을 준비 중인 걸까요? 근데 이 캠페인은 그 저희가 사연을 받아서 그 사연이 채택이 되신 분들한테 이제 그 원하는 장소에 가서 저희가 그 뭐 커피도 무료로 제공해드리고 이제 소규모의 이제 공연도 제공해주는 이제 그런 캠페인을 좀 벌이려고 지금 기획 중에 있습니다. 비용이 많이 들었던 거지. 뭐 이제 나가고 이런 거는 큰 비용은 아니에요. 수근에 그 당사자한테 어떤 사연이 채택되었을까요? 아버님한테 저희 스토리 한마다 행복 나눔 이벤트는요. 저희 원주 스토리랑 커피더 판다가 원주의 시민들의 다양한 얘기를 담고 거기에 좀 즐거움을 더 주고자 시작된 거예요. 내용은 며느리가 아버님한테 감사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와 내 사랑하는 가족 그런 얘기를 담아서 좀 감동을 전해드릴 계획입니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돌아오는 동환 씨. 어떻게 오늘 회의는 좀 잘 되셨어요? 네, 뭐 재밌을 것 같아요. 그 지금 사연 보내신 분도 좀 뭐랄까요, 사연도 애틋하고 저희가 이제 원하는 취지랑 맞아서 좀 재밌을 것 같습니다. 기분이 좋네요. 좋은 캠페인이 될 것 같습니다. 또다시 시작된 동환 씨의 새로운 도전. 어떤 이벤트일지 기대가 됩니다. 다들 분주히 움직이고 있는데요. 아버님이 일로 가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네, 가시면 지금 행복나눔 캠페인이 이제 실제로 진행되기 한 30분 전이에요. 그리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김동환 대표님이랑 이완 가수님께서 이 세트장에서 몰래 준비를 하고 계신데 몇 분 전에 나오는지 한 5분 전쯤에 연락을 받기로 했어요. 드디어 사연의 주인공 가족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뭐야? 이거 뭐야? 아버지, 예쁜 며느리 아련이에요. 추운 날씨에 고생이 참 많으시죠? 이제 새해를 코앞에 두고 모란의 감사의 인사를 이렇게 나눠 올립니다. 아버님의 하나뿐인 아들 은길 씨가 한참 청춘인 나이에 안전자는 없고 특히나 힘들어하는 걱정을 했는데요. 그래도 든든한 버팀목 아버님 덕분에 이렇게 잘 견딜 수 있었던 것 같아요. 많이 지치고 피곤하셨을 텐데 항상 아련한 너부터 힘내야 된다라고 말하시죠. 감사해요, 아버님. 남자들은 잘 못합니다. 그래도 아버님께 한 말씀. 차마 입을 떼지 못하는 아들. 아버님 한번 알아주세요. 그렇게 부자는 한동안 서로를 끌어안고 있었습니다. 물론 힘들고 어렵겠지만은 애들 생각하고 며느리 생각해서 우리 꾹꾹 참고 이겨보자. 고생 많다. 아빠가 미안하고 못해준 게 너무 많다. 진짜 사랑한다. 저 생각도 안 했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저녁 먹자 그래서 아무 생각 없이 나왔었는데 맨 처음에 이렇게 호환이 황당하기도 하고 멍하니 벙벙하고 진짜 며느리가 이렇게 생각이 깊은 줄 몰랐었어요 사실은. 이게 지도 나름대로 신랑 뒷바라지 하기도 바쁘고 한데 지도 힘들고 한데 나까지 신경 써준다는 게 너무 멋지거든요. 얼굴이 아버님 뒷모습만 다 보이셔서 자주 바꾸셔가지고 그냥 지금 조금 힘들어도 잘 버텨주는 신랑이 고맙고요. 아버지가 옆에서 많이 도와주셔서 힘도 되고요. 그리고 저희 애들도 말 잘 듣고 엄마 아빠 힘내게 잘 도와줘서 제가 갖고 있는 이런 물품들, 재능을 가지고 더 많은 분들에게 아까 얘기했듯이 감동을 더 주고 싶고 더 나눔을 더 많이 하고 싶은 게 제 바람입니다. 많은 이들에게 재능 기부를 통해 웃음을 주고 아픔을 위로해주는 동환 씨.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길 바랍니다. 그 주인공이 바로 생방송 강원 365의 리포터 김동환 씨였군요. 방송인으로서의 재능을 살려서 지역민들 가까이에서 위로와 힘이 돼주는 모습을 보니 이런 역할이 바로 진정한 방송인의 모습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일에 대한 열정을 세상의 사랑으로 보답하는 김동환 리포터의 감동 스토리, 올해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번엔 지역의 한 대표 인물과 전통 예술 문화를 이어서 소개해드립니다. 먼저 동양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 힘써온 원주 출신의 김충렬 박사인데요. 그의 업적과 정신을 되새겨보고요. 새롭게 거듭나고 있는 원주 한지 등 문화 축제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죠. 중천 김충렬 선생은 동양 철학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이상은 김경탁 전 고려대 교수 등 국내를 대표하는 동양 철학자 계보를 잇는 학자로 평생을 학문에 전진하여 유교, 도교, 불교 등 동양 사상을 두루 섭렵하였고 한국의 중국 철학 수준을 향상시켰을 뿐 아니라 남명학과 고려시대의 유학 등 한국 철학 연구에도 힘썼다. 또한 수십 년 동안 강단에서 많은 후학을 길러낸 교육자였으며 1987년 제5공화국의 4.13 후원 조치 때
고려대학교 교수들의 호언 반대 서명을 주도하는 등 사회 비판 정신을 겸비한 학자이기도 하였다. 동양 철학의 대가 김충렬 선생을 기리기 위해 유가족들과 원주시는 중천 철학도서관을 개관하였다. 중천 철학도서관은 원주 시립중앙도서관의 본관으로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입니다. 중천 철학재단은 중천 김충렬 선생님이 유가족분들이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립재단이고, 중천 철학도서관은 원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이라는 차이가 있습니다. 철학을 특성화하였지만 원주 시립중앙도서관과 같은 공공도서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 시민분들이 편하게 와서 도서 대출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행사와 시민 강의 또한 운영하고 있습니다. 중천 철학재단 측에서 김충렬 선생님의 유품과 생전 소장하셨던 도서 만여점을 기증하는 계기로 국도비와 시비를 들여서 설립을 하게 되었습니다. 김충렬 선생님은 원주 문막에서 태어나서 대만과 중국에서 학사, 석사, 박사 과정을 마치신 뒤 고려대학교 철학과 교수로 재직하셨던 교육자이기도 하고, 유교, 불교, 도교를 통섭하는 삼교 융회의 정신과 감정과 이성을 융합시킨 정리 원융의 철학자이십니다. 중천 김충렬 선생님께서는 철학을 공부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일반 시민들에게도 철학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셨는데요. 그 중에서도 강의를 통해 철학을 알리시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소위 그 시족의 묵투 문제였는데, 미국의 언제 1970년대 킨타푼타를, 아프리카의 그 컴동둥이 킨타푼타, 미국의 그러니까 그 조상이 노예로 팔려간 사람 있잖아요. 그리고 어떤 생명이나 이런 것이 있는 거예요. 그것을 딱 파악하고 이렇게 볼 때, 이 세상은 얼마나 아름다워. 그러면 이 세상 버리고 어디 가요? 이 세상 저주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승불교는 도로 이 세상에 온 거예요. 이 세상이 될 거야. 그래서 이제 유교, 불교, 도교를 통섭하는 삼교 융회의 정신이다. 감정과 이성을 융합시킨 정리원융의 철학자였다. 불의한 권력의 비판 정신을 발휘하고 행동하는 선비였다. 한평생을 철학을 위해 살아오신 중천 김충렬 선생님. 원주 시민의 본보기이시자 자랑이십니다. 이런 김충렬 선생님을 기리기 위해 우리들의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원주 중앙미로예술시장에서 열린 한지등 축제, 지금 만나보실까요? 12월 10일 중앙미로예술시장에서 한지등 축제가 개최되었는데요. 원주의 특산물인 한지로 만든 많은 작품들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이날 한지등 공모전 시상식도 진행되었습니다. 위사람은 미로예술시장 한지등 공모전에서 위와 같이 입상하였기에 이에 상장을 드립니다. 2016년 12월 12일 원주중앙시장 권회장 곽태길,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한테 이렇게 큰 상을 주셔서 굉장히 감사하고요. 이렇게 받을 거라 생각은 못했었는데 그래도 좋게 심사하시는 분들이 잘 봐주셔서 1등을 하게 됐는데 내년에는 이 한지등 축제
축제가 또 더 이어져서 더 좋은 선생님들이 더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와서 이 미술관의 골목길을 꽉 채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외에도 한지 등뿐만이 아니라 한지 손거울 만들기, 한지 나비 접어 소원 달기 등 한지를 이용한 다양한 체험도 즐길 수 있었는데요. 나비 만드는 걸 너무 좋아하고 재밌어하고요. 소원을 적어서 넣으면 정말 소원이 이루어지냐고 물어보는 분도 계셨어요. 기도를 열심히 하면 이루어질 것 같다고 얘기했고요. 다들 너무 좋아하고 예쁘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희도 감사하죠. 그리고 축제를 더 풍성하게 해줄 공연, 프리마켓 등 많은 행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날이 너무 추우니까 손님들한테 따뜻한 국수도 저렴하게 지금 알려서 천원국수를 하게 된 거예요. 한국내 프리마켓이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감정이 있었는데 제가 이렇게 또 사진을 오랫동안 찍게 되다 보니까 저도 이제 한번 제가 찍은 사진으로 엽서를 만들어서 한번 판매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친척 동생인데요. 그 추억 만들려고 참여했어요. 롯데관광에서 지금 관광을 오게 됐습니다. 아기자기하게 잘 꾸며져 있어서 찾아가는 재미도 있고 또 이렇게 사진도 찍고 그래서 참 좋으네요. 이런 체험하는 곳이 마땅히 없으니까 주말에 이런 거 하는 게 좋다고 되게 좋아했던 것 같아요. 생각보다 이제 산타 애들한테 뭔가 사랑받는 산타가 되니까 엄청 기분이 묘하고요. 엄청 기분이 좋은 것 같아요. 뭔가 새롭고 맨날 선물만 받아봤는데 이렇게 애들한테 선물을 주려고 하니까 기분이 좋고요. 그 다음에 생각보다 산타 할아버지 분장하니까 이게 털을 많이 먹어가지고 약간 털 많이 먹는 게 힘드네요. 어떤 특색 있는 그 문화자원, 관광자원들을 가지고 그것을 이제 지역 주민들한테 축제나 내지는 또 홍보나 이런 것들을 만드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는 원주에 그 한지가 유명하니까 시장 내에서 그 이제 한지등 축제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If you ever find yourself stuck in the middle of the sea, I'll sail the world to find you. If you ever find yourself lost in the dark and you can't see, I'll be the light to guide you. Oh, find out what we're made of when we are called to help our friends in need. 한지 등 공모전을 통해서 작품을 나누고 이 시장 골목에서 아기자기한 한지 체험을 즐기는 모습. 축제의 진정한 재미를 잘 보여주는 것 같은데요. 재래시장과 전통 한지의 만남이 조화를 잘 이루어서 앞으로 지역의 대표 관광지이자 예술축제로 거듭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평생 철학을 위해서 살아온 중천 김충렬 선생의 업적과 정신을 잘 이어가고 보존하기 위해서도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과도한 업무와 복잡한 인간관계, 이 현대인들은 각종 스트레스에 지치게 되는데요. 그래서 일상의 근심과 걱정을 놓고 힐링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템플스테이를 찾곤 합니다.
가까운 우리 지역 사찰에서의 생활과 명상 체험 함께 만나보시죠. 추운 겨울에도 분주하게 거리를 채우며 바쁜 발걸음을 옮기는 사람들. 각박하고 복잡한 도심 속 지친 일상에서 벗어나 템플스테이를 통해 힐링을 하는 사람들을 만나보고자 원주 구룡사에 찾아가 보기로 했습니다. 눈이 오는 계곡의 모습이 너무나도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생활이라는 거는 항상 그 도심지 생활을 하다가 이런 자연 가운데서 나오니까 너무나 그냥 상쾌한 기분으로 이 산을 찾는 거죠. 오늘따라 또 이렇게 첫눈을 보내요. 이렇게 와서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이 앞에 이제 계곡에 물이 흐르고 있고 이 물은 치악산 정상 템플스테이의 덕성 스님께서 구룡사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물을 오염시킬 만한 어떤 것도 없어요. 그냥 산 정상에서 계속 구비구비 맑은 물이 사시사철 깨끗하게 흐르는 거죠. 덕성 스님과 함께 계곡으로 가서 호흡법을 배웁니다. 제가 회사 생활을 하는데 그동안 평일이나 주말이나 좀 계속 회사에 치이는 그런 거? 너무 일상이 반복적이고 힘든 일도 좀 많아가지고 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템플스테이를 예전에도 와본 적이 있었는데 예전에 왔을 때도 되게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또 시간이 돼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저녁 공양 시간. 모두들 맛있게 밥을 먹습니다. 공양의 마무리는 본인이 사용한 식기를 스스로 설거지하는 것입니다.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스님과 함께 범종을 치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어지는 다도 시간. 덕성 스님의 말씀을 들으며 차를 마시는 시간을 가집니다. 결과는 생명의 동력이 되는 거죠. 동력. 그러니까 내 삶의 동력이 향을 한번 맡아보고 끊임없이 몸에서 생겨나기 때문에 다도 시간이 끝나고 숙소로 가는 길.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며 그렇게 템플스테이의 첫날이 지나갑니다. 해가 채 뜨지 않은 어두컴컴한 새벽 4시. 스님의 범종 치는 소리가 산사에 울려 퍼지며 하루가 시작됩니다. 이어지는 새벽 예불. 보살님들과 템플스테이 참여자들도 부지런하게 스님들과 함께 예불을 올리고 있습니다. 한편 덕성 스님은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을 위해 새벽 다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벽의 피곤함을 덜어내기 위해 커피를 마시며 스님과의 대화를 하며 근심과 걱정, 고민을 털어냅니다. 드시 말하세요. 지금까지 살아온 날을 어느 날 이렇게 반주를 하게 됐어요. 화장실에서 이제 앉아서 자는데 옷도 바뀌고 그러면 세계에 대해서 공부를 안 하니까 그냥 자기 머릿속에서 그려놓고 그냥 그럴 거라고 생각하는 거지. 잠하고 비슷한 상황으로 빠져들기도 하고 어차피 생각이 많이 또 일어나요. 일어나는 생각을 어떤 생각인지 이제 후회가 일어난다. 그럼 후회 한번 해보세요.
명상 시간을 가지며 차분하게 마음을 정리하는 템플스테이 참가자들. 고소한 밥 냄새에 사람들이 하나 둘 줄을 서서 배식을 합니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본인이 사용한 식기는 본인이 설거지를 합니다. 원래 밥 먹고 바로바로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모아놨다 한꺼번에 하는데 오히려 더 바로 먹고 바로 하니까 더 마음이 더 편한 것 같아요. 밥 먹고 좀 정리하는 느낌? 마무리되는 느낌이 좀 들어서 마음이 좀 더 편한 것 같아요. 평소에는 약간 좀 패스트푸드나 육류나 좀 빨리 먹을 수 있거나 아니면 그런 좀 제가 좋아하는 튀김 종류 그런 거 많이 먹었는데 공양 음식은 아무래도 이제 야채나 좀 소화 잘 되는 그런 것들만 간단하게 나와서 원래 식사를 많이 했을 때는 좀 속이 거북하고 이런데 오히려 소화는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잠시 휴식을 취한 뒤 이어지는 템플스테이 다음 과정은 스님과의 산행입니다. 평소 아스팔트의 딱딱한 길을 걷는 데 익숙해져 있던 우리의 발에게 치악산 전기를 주는 시간. 스님과 이런저런 담소를 나누며 눈 덮인 산길을 걸어갑니다. 스님과 함께 치악산의 맑은 공기를 마십니다. 떨어지는 폭포를 바라보며 각자의 복잡한 생각을 정리합니다. 그때부터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는데 어느 정도 일정 조회수 넘고. 템플스테이의 마지막 과정, 108염주 만들기. 이게 완성이 돼. 이렇게 돌려서 이렇게 빼면은 이렇게 싹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앉으시고, 그다음에 손은 내 어깨 넓은 만큼 앞으로 넓으시고, 그다음에 이마를 드시고, 손바닥 뒤집어서. 나부터 108배의 절을 하며 염주를 끼우면서 내면에 있는 깊은 번뇌와 마주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105번째 절을 올립니다. 나의 생존의 경이로움과 지금 하나의 우주인 108회로 해서 우리가 이제 불교에서는 이제 108 참회를 한다 그러거든요. 아까 여기 이제 CD를 또 틀어드렸지만은 108가지 이제 우리의 이제 어떤 저기 번뇌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하나 돌려가면서 한 번 절하면서 나에 대한 어떤 잘못된 거 참회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한 번 절하고 내가 오늘 어떤 것을 잘못했는지 그거를 생각을 하면서 부처님께 참회 기도를 해야지만이 뭐 번뇌든지 다 이런 게 다 씻어진다고 해요. 우선 참회를 해야만이 어떤 것도 얻어질 수 있다고 해요. 원래 그냥 잡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고 뭐 가만히 앉아 있지를 잘 못하고 그랬었는데
이번에는 좀 그런 게 좀 완화된 느낌이 좀 들었던 것 같아요. 템플스테이를 하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고 마음의 평온을 찾게 되었는데요.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마음의 평안과 많은 깨달음을 얻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찰에 머물며 자신을 돌아보고 위안을 얻는 템플스테이. 스님과의 대화, 예불, 108배 등을 통해서 마음을 편히 비우는 시간을 가져보는 것 참 의미 있는데요. 여러분도 새해를 맞아서 복잡한 마음을 정돈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을 만들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 함께 하셨습니다. 어떠셨나요? 또 다른 진정성과 색다른 감동 느끼셨나요? 다양하고 넓은 시각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가진 시청자들의 역할이 점점 커지고 있는 만큼 앞으로 여러분이 직접 방송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넓히기 위해서 저희 원주 MBC도 고민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보다 나은 지역의 미디어 환경과 방송 문화 발전을 위해서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리고요.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원주 MBC 홈페이지 게시판을 이용해서 다양한 의견 개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자의 눈 이야기 세상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